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5월 8일에 제가 투자하는 SK텔레콤 1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를 요약 정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시 주가가 어느 선에서 움직일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4년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연결 손익계산서에 매출은 1,030억이 증가한 4조 4,750억을 내었고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4,980억으로 전년 1분기 대비 0.8%인 30억이 증가했습니다. 숫자로는 평년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성장했다는 느낌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캐펙스 투자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유무선 통신사업 관련 수익이 제한되기 시작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 보고서에 드러난 정보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면 최근 SK텔레콤이 힘쓰는 신규 사업은 통신 관련된 영역을 제외하면 AI 인프라, UAM, 팩 관련 사업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두 자릿수대를 보여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년 동기 26%를, 클라우드는 39%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UAM 부분은 23년 미국의 UAM 업체인 조비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 투자를 진행했는데 올해 24년엔 연말까지 정부의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앞으로 도시간 공중이동이 가능해지면 무엇이 바뀔까 괜히 상상해봤습니다. 특이한 건 팩 관련 사업에 SK텔레콤이 끼어들 게 있나 싶었는데 수의 영상 솔루션 엑스칼리버를 만들었습니다. 애완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AI로 분석하여 수의사의 질병 진단을 돕는 서비스로 빠르게 발전하는 펫 산업을 생각하면 선점시 해외 진출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기에 사람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하여 SK텔레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져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해봤습니다. 해당 차트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 시점에 SK텔레콤 주가를 3포드로 만든 것입니다. 표를 보면 19년, 20년 금리 인하 시기는 코로나라는 블랙스완이 발생한 대세 하락장이었기에 기준금리가 하락함에도 지수와 같이 빠졌다고 봅니다. 다만 코로나가 잠잠해져가며 점차 저금리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차트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차트에 찍어본 자료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며 가격 반등을 시도했으나 본격적인 상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시점부터였고 상승 랠리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현재 5만원에서 52,000원 선에서 횡보 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통해 알게 된 건 우연이라기엔 조금 이상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이 SK텔레콤 주가에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인데 외국인 지분이 40%가 넘어서 그런 건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결국 미국을 따라가기에 그런 것인지 혹은 둘 다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SK텔레콤의 주가도 상승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한국은행은 처음에 눈치를 보며 동결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값이 한국의 기준금리와 비슷해지거나 보다 내려갈 시점에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주가의 방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 시점에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고 어디까지 내려가냐에 따라 빠르게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만약 2%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22년 당시 기준금리 2% 부근인 5월과 7월의 배당 수익률 평균값인 6%까지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준금리의 목적치를 2%로 보는 이유는 다음 표에 나타난 것처럼 2009년 이후 한국의 기준금리 값의 중간값을 구해보면 대략 2%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3년도에 2%가 안 되었고 올해도 크게 반전을 보여주기 힘들 것 같은 분위기라 어디까지 내려갈까를 생각할 때 경제 성장률보다는 낮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설정한 값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과 같은 배당 성장주는 기준금리 외에도 배당 성장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이후 기준금리 변동 시점에 평균 배당 수익률 값을 계산한 후 배당금에 따라 주가를 역산해 봤습니다.
21년 이후 평균 배당 수익률을 구해보니 6.4%의 값이 나왔고 22년 배당금인 3,320원을 배당 수익률 6.4%로 역산하면 51,3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현재 주차되어 있는 가격대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준금리가 2%에 도달했을 때 목표 배당 수익률 6%를 반영해 역산하면 배당금 3,320원 시 55,300원에 위치하게 되고 배당금 3,540원 시 59,000원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내보면 기준금리 인하 정도에 따라 주가는 상승하는데 기준금리가 2% 근처까지 내려감에 따라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배당주의 매력도가 올라가 배당 수익률 6%까지 주가가 올라갈 룸이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SK텔레콤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3,320원에서 3,540원 사이에서 나온다고 가정하면 6%의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가는 55,300원에서 5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와 배당금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두 가지 요소가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에 참고할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계산해봤습니다. 끝으로 이걸 계산하고 있으니 문득 전문가분들의 목표가는 얼마인지 궁금해져 찾아봤습니다. 66,000원에서 77,000원까지 나오네요.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 신규 사업들의 전망을 좋게 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데이터 센터, UAM, 펫, 의료 AI 세 가지 사업 모두 미래가 좋아 보이지만 이미 SK텔레콤의 1년 매출 단위가 조 단위이기에 의미 있는 수익을 내려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SK텔레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